안녕하세요.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나츠메 소우세키의 소설 마음을 소개해드릴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송지연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작품 소개, 주요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요약, 책 부분 낭독, 인상 깊은 구절 소개, 작품의 의의 전달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츠메 소우세키는 20세기 초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로 인간 심리와 사회의 변화 속 고독을 깊이 있게 그려낸 인물입니다.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도련님과 같은 유머 있는 초기작을 지나 마음에서는 인간 내면의 고통과 책임, 그리고 신뢰의 붕괴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1914년, 일본은 메이지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급속한 근대화와 서양 문물의 유입은 사회와 인간관계를 빠르게 변화시켰고,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정신적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메이지 천황의 죽음과 노기 마레스케 순사 사건이라는 실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츠메 소호세키는 이러한 시대의 전환기 속에서 방황하는 지식인의 내면을 마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담아냈습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에는 나, 선생님, 선생님의 아내, 친구 K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나, 즉 대학생 화자가 바닷가에서 한 중년 남성 선생님을 만나며 시작됩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진 선생님에게 끌린 나는 점점 그와 가까워지며 그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좀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타인을 쉽게 믿어선 안 된다. 시간이 흘러 메이지 천황이 서거하고 그를 따르던 노기 장군이 순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에도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다고 느낍니다. 나는 고향에서 병든 아버지를 돌보던 중 선생님에게서 긴 편지를 받습니다. 그것은 유서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과거의 친구 K를 배신하고 사랑을 가로챈 끝에 자살로 몰았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나날 속에서 자신도 이제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음을 말합니다. 선생님의 유서 속의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 접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그의 마음에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내 희망을 그에게 숨긴 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고백할 시기가 왔을 때에는 나는 이미 그를 짓밟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약한 자 위에는 쉽게 올라앉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나 자신을 위해 결국 친구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선생님의 유서 중 다음 구절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접하면서 오히려 내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선생님이 과거의 친구 K와의 관계를 회상하며 남긴 고백입니다. K는 누구보다도 이상을 쫓았고 정직했으며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순수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으로 느낍니다. 자신이 가진 욕망, 즉, 사랑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K의 맑은 마음 앞에서 더욱 초라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선생님은
K와 공유하던 하숙집 주인의 딸에 대한 감정을 숨기고 결국 K보다 먼저 고백함으로써 그 사랑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K를 절망 끝으로 몰아넣었고 K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선생님은 친구의 죽음 이후에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잠식되어 갑니다. 그는 스스로를 남을 배신한 사람, 살아있는 자로서 죽은 자의 그림자에 짓눌린 자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점점 단절되고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며 깊이 느낀 것은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가, 또 그 무너진 신뢰가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단지 친구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간성을 부정하게 되었고 세상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끝없는 자기 비난의 결과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이 책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한 번의 선택이 남기는 죄책감의 지속적인 영향, 그리고 신뢰와 배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한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 얼마나 오래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외면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무너짐이며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립의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은 단순한 옛 소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죄책감,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감정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니까요. 또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신뢰, 상실, 그리고 사라져가는 시대 속 개인의 외로운 싸움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진심을 전하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인간의 고독, 상처, 그리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시대를 초월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혼자일 때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나침의 소호새끼의 마음을 중심으로 한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